안녕하세요. 미국의 이런저런 소식을 나눕니다. 미국 뉴스. 오늘 5월 10일자 CNN 뉴스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 이슈도 많지만 저는 이제 거기에서 빠져있는 이런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사건들 위주로 해서 뽑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뉴스. 더 많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몰리면서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맞아 가격이 급등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려하며 공원을 순찰하는 로봇견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고요. 세 번째 뉴스는 가격이 놀라운 정도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가, 상품 가격이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넣은 거는 그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말하자면 그 우리가 이제 일반 화폐에서의 기축통화는 달라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기축통화가 비트코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화폐들이 다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되는데 이 비트코인은 해빙이라 그래서 4년마다 그 발행하는, 말하자면 여기 채굴이라는, 마이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발행하는 그 개수가 점점 반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비트코인 해빙으로 인해서 그 가격이 상승한 내용에 대한 것이다. 제가 그림을 넣었습니다. 뉴스의 제목은 더 많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몰리면서 비트코인의 반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막 8,739불까지 올랐어요. 동전 하나가 어마어마하죠. 내용을 보시면요. 먼저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글로벌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화폐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헬리콥터 머니라 그래서 지금 막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서 완전히 대선을 끼고 이러니까 막 선심성으로 뭐 각 가게마다, 제가 듣기로는 뭐 어떤 집들은 뭐 보통 한 일주일에 1,000불씩 이렇게 준다고 해요. 3,000불, 한 달에 한 3,000불, 4,000불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유명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없죠. 종이화폐 같이. 새로 발행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해빙이라는 현상 때문에 느려지고 있습니다. 매 4년마다 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그 계속 전력을 돌려가지고 컴퓨터로, 엄청난 슈퍼컴퓨터 같은 거로 채굴을 하는 건데, 그 마이닝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신규 코인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월요일에 비트코인 가격이 월요일에 있었던 가장 최근의 해빙에 대한 기대로 지난 몇 주 사이에 급등했습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2020년 현재 12.5개에서 반감이 된 6.25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이제껏 역사상 세 번째 반감기가 일어난 거고요. 다음에 반감기 이벤트는 2024년에 일어날 것이고, 그때 신규 발행될 비트코인의 수는 6.25의 반인 3.125개가 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숨은 알고리즘의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반감기가 생기는 건데요. 전체 발행되는 비트코인의 숫자는 이미 제한되어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데요. 그 개수가 21 밀리언, 그래서 2100만 개라고 합니다. 그런 유한개의 비트코인만 발행되는데 지금까지 발행돼서 유통되고 있는 것들이 약 18.3 밀리언 하니까 1830만 개 정도가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반감기에 의해서 최근 갑자기 상승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그 가상화폐가 앞으로 계속 오를 수 있는지,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좀 분분한 경향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이렇게 몇 개 해서 개수 제한이 있으면은 그 화폐가 과연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가상화폐 시장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 트렌드로 가는 거는 맞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난립하는 아주 뭐 다양한 가상화폐가 존재하는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이게 또 지금 현재 그 제도권 금융이랑 어떻게 다 연계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도 숙제처럼 남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시큐리티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시큐리티를, 보안을 뭐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놔도 항상 해킹에 의해서 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또 하나는 이 가상화폐가 과연 투명한 그런 화폐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하는 내용이 풀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게 또 국제적인 공조에 의해서 어떤 통일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려하며 공원을 순찰하는 로봇견. 제가 이 뉴스를 뽑은 이유는 저는 이제 이 로봇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 로봇견이 아주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로 돌아다니면서 막 독려를 해요. 저기 지금 사회적 격리 기간이니까 떨어져서 다녀라. 뭐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서 사람들 있는 데마다 돌아다니는데, 이 로봇견의 이름은 스팟이라고 합니다. 지금 싱가포르 공원에서 2주 동안 시범 운영 중인 로봇견인데요. 그 만든 회사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 그래서 아주 그 로보틱스 기술에서는 제일 선두에 있는 회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로봇 스팟이 소셜 디스턴싱을 권장하는 방송을 사람들한테 하면서, 또 여기서 하고 있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의 수를 이 로봇견이 여러 개의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어서 그 카메라로 그런 거를 다 카운트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견이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사람은 같이 카운트하면 안 되니까 그 디텍션을 굉장히 잘해야 되겠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MIT에서 출범한 스타트업으로 출범한 1992년인가요? 그 로보틱스 회사인데 2013년인가 구글이 인수를 했다가 작년에 우리가 잘 아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회사죠. 그 소프트뱅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자회사로 인수를 했고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그 로보틱스에서는 꽤 선두에 들어가 있는 회사인데요. 어느 날인가 제가 유튜브에서 그 로봇이 덤블링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사람이 하는 동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법 거의 똑같이. 그리고 이제 그 소프트뱅크가 실리콘밸리에 생기는 그런 로보틱스 스타트업을 많이 인수를 해서 작년에도 뭘 또 하나 인수를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소셜 디스턴싱 하면서 집에만 갇혀 지내면서 참 21세기 진짜 막 이렇게 앞으로 미래 세상이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하면서 많이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컴퓨터 속으로 세상이 들어가면서 뭐 다들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특히 이런 로봇 순찰견을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같이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번 뉴스는 소비자 물가가 놀라울 정도로 폭락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팬데믹이 소비자 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락다운이 지리하게 계속되면서 물가가 떨어지고 소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화요일 노동통계청에 의하면 미국 소비자 물가는 4월 둘째 달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4월에 계절적인 보완을 한 상태에서도 0.8%까지 떨어지면서 2008년 12월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놀랄만한 낙폭으로 유가나 에너지의 가격 하락이 주된 요인이었지만, 그 가격의 변덕스러운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를 배제해도 0.4%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BLS 노동통계청이 1957년에 자료 추적 조사를 한 이후로 소위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가장 큰 월간 하락에 해당됩니다. 물가 하락이 좋은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경제학자들에게는 디플레이션이 아주 나쁜 소식이 될 거라는 것에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질 때 제조업자는 가끔 팔려고 하는 상품에 충분히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서 생산을 중단하게 되고, 생산을 중단하면 직원들을 해고시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수요는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디플레이션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가격이 지난 12개월 이상 계속 0.3%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자가격리가 이 소셜 디스턴싱이 경제를 대량 침체에 빠뜨리고 더 낮은 가격이 피해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낮아지는 것이 피해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유가의 엄청난 폭락, 그 물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 가솔린 가격, 유가인 것 같습니다.
유가 시장에서의 수요 위기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사이에 그 유가 가격 전쟁이랑 딱 이 부적절한 시기에 서로 맞닥뜨리면서 서로 결합되면서 개솔린 가격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유가 시장은 사람들이 여행 계획 취소, 재택근무, 해고로 인한 수요 감소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 저장 능력의 한계로 지난달 하락장으로 유가 선물 가격이 내려가는 동안 석유 회사는 계속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BLS 노동통계청의 가솔린 가격 지표가 4월달 20.6%까지 하락했다고 했을 때 미국 사람들은 주유기에서 이 효과를 자기가 스스로 체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에너지 물가 지수는 10.1%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류, 자동차, 항공료의 동반 하락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달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물가 하락의 주된 부분이었을지라도 가격이 하락한 유일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의류, 자동차 보험, 항공요금, 숙박요금도 이런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사라졌기 때문에 전반적 지수 하락을 도왔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이 아직 계속 락다운 상태이므로 휴가나 꼭 필요하지 않은 상품 구매에 대한 소비의 양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제한이 풀리더라도 락다운이 해제가 되더라도 소비자들은 계속 조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소비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식료품과 렌트비의 경우는 상승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는 중에 1974년 2월 이래로 가장 큰 상승률 2.6%를 기록한 가계부문의 식품과 더불어 식료품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달걀의 물가지수는 16% 이상 올랐고요. 식품 중에서는 가장 많이 인상된 품목입니다. 렌트와 의료 비용도 약간씩 상승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대체로 디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4월 통계 자료는 바로 그 증거이며 인플레이션을 2%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연방 재정부의 정책 결정자에게는 다소 안 좋은 소식입니다. BMO 파이낸셜 그룹의 수석 경제학자인 서 쿼티어리는 경제 재개가 되더라도 핵심 인플레이션은 높은 실업률과 낮은 생필품 가격으로 앞으로 1% 이하를 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은 이 위기 동안 시장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해 스티뮬러스 패키지라 그래서 소비 자극을 시키기 위한 그런 돈을 가정마다 가게마다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막대한 돈을 푸는 금융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와 같은 화폐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수석 미국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다코는 물가들이 가는 방향으로 주어진다면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적어도 고민할 바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팬데믹이 물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과 같이 따끈따끈한 미국 소식, 미국 뉴스를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